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발바닥이 아픈 환자분들 중에서 앞쪽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발바닥 앞쪽이 아픈 경우 거기 있는 뼈 이름이 이제 중족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 주변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중족골통하고 표현하는데 이 앞쪽이 아픈 경우. 근데 우리가 뒤쪽이 아픈 경우보다 앞쪽이 아픈 것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고 쑤시고 한 다양한 증상이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발바닥 아픈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발바닥이 있는데 되게 이제 요 앞쪽이 아프다 하는 경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중족골통, 또 많은 경우 보면 지간신경종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족골통은 발바닥 자체에 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이 부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고, 지간신경도 일종의 염증인데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발바닥에서 보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과 하는 신경 이름이 지간신경인데 그 지간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같은 염증인데 좀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을 붓게 만들어서 신경종합니다. 그래서 염증의 위치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상이라든가 치료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픈 경우 보면 굳은 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뒤꿈치 쪽에는 이제 족저근막염 게 있고, 근데 오늘은 요 앞쪽에 아픈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이 발바닥이 도대체 왜 아파지느냐? 자, 일단 많이 써서 아픈 경우예요. 물론 발이 너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써도 아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데 많은 경우 보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나 별로 발을 안 쓰는데 발바닥이 아픈 경우도 많아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 근데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서 있고 걷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러면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서 있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런 것들이 워낙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게 되고, 또 많이 걷고 많이 서 있는 경우, 직업적으로도 하지만 또 요새 많은 연세 있는 분들 걷는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근데 계속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반복적인 운동, 조깅, 등산, 축구 이런 모든 것들, 발바닥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는 모든 것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바닥 통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을 하다가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하다 통증이 생기면 일단은 활동량을 줄여야 돼요. 계속 스트레스가 가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통증이 지속되고 악화됩니다. 그리고 특히 발바닥이 아픈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파. 이거 조금 진행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걷는 운동 금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바닥이 아픈 경우에 보면 어떤 신발을 신고 생활하느냐, 어떤 신발을 신고 운동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은데, 자, 바닥이 딱딱하거나 얇은 신발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플랫슈즈 같이 얇은 신발을 신고 쇼핑을 가거나 많이 가면 발바닥의 압력이 높아요. 높으면서 그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바닥 통증이 또 잘 생기는 발이 있어요. 자, 요족이라 그래서 아치가 이렇게 높은 발이에요.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높은 발. 그러면 여기에 양쪽으로 압력이 다른 사람보다 일부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에 한두 번만 짚는 것이 아니라 몇천 번, 만 번 이상 짚기 때문에 그 압력이 축척이 됩니다. 또 당뇨가 있으면 발바닥에 있는 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통증이 잘 오겠죠. 또 노화에 의해서도 발바닥의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잘 아프겠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발바닥에 염증이 잘 생겨요. 류마티스 관절 자체가 전신질환이고 염증이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은 살이나 변형이 잘 오면서 발바닥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고 굳은 살이 생기면서 아파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통증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발바닥에서 특징적으로 굳은 살이 있어요. 이 굳은 살은 왜 올까요? 자, 굳은 살은 피부적 질환이 아닙니다. 피부 질환이 아니라 굳은 살이 있다는 건 내가 보행을 하는데 잘 걷는데 그쪽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이 발 모양도 다른데 정상적으로 걸어도 발 모양에 따라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압력이 높은 거예요. 여기에 압력이 높고 압력이 균일한 경우는 굳은 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모양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살이 두꺼워져요. 우리가 옛날에 글씨를 많이 쓰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것처럼 발바닥도 똑같습니다. 그 굳은 살이 많이 생기는 곳엔 압력이 높고 그 압력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고 계속 걸으면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족골통, 굳은 살과 중족골통은 유사합니다. 자, 우리가 굳은 살을 잘 보면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거해도 또 생기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면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에 압력을 높게 하는 원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은 살은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놔두면 그것이 쌓이면서 압력이 더 높아지고 염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굳은 살은 치료는 압력을 분산을 잘 시키는 치료를 하면 굳은 살은 저절로 줄어요. 어떤 경우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발바닥의 압력을 분산시킬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거나 쿠션이 좋은 보조기를 하거나 그러면 압력이 분산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사람마다 제가 발 모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는 걸을 때 압력이 여기 높고 여기 높은 분이고 이분은 엄지나 이런 데 높은 분이에요. 굳은 살이 여기에 압력이 높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경우는 굳은 살이 전반적으로 있는 경우 보행 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압력이 높아요. 자, 압력이 높은데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굳은 살 많이 안 생깁니다. 근데 활동이 많은 거예요. 밖에서 일하고 서 있고 뭐 농사 짓고 이러다 보면 쌓여서 이렇게 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점점점점하고 이런 모양의 것이 있어요. 이거는 굳은 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사막이라 그래서 피부의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이렇게 지져서 치료를 한다던가 또는 그래도 치료가 잘 안 되면 그냥 피부 자체를 절제해서 떼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은 살하고는 원인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발바닥에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자, 일단 통증이 생기면 자, 서 있거나 걸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좋아질 때까지 그 양을 최대로 줄여야 돼요. 최소한으로 하자.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안 낫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게 명심하고 특히 이게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냥 나을 병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요거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활동도 줄이지만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겠죠. 그리고 부어있고 염증이 생기니까 냉찜질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하루에 한 3번, 한 10분 정도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발목이 부드러워지면 발바닥에 걸린 압력이 줄기 때문에 아킬레스 스트레칭이 발바닥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발가락도 굳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가락 스트레칭 또 발가락을 강화하는 이런 수건을 잡는다든가 볼펜을 잡는 발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발바닥도 튼튼해져요. 그래서 발가락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되겠다.
또 쿠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냥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래되고 아주 심한 경우, 자,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수술도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수술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해요. 자, 오래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 있고 또 그 아픈 부위가 국소적이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아픈 사람은 수술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국소적일 것, 2, 3개월 이상 아프고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자, 어떤 치료를 하느냐. 자, 그리고 굳은 살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 자, 결국 수술은 그 통증 부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압력은 누가 만드느냐? 발바닥에 있는 뼈가 만들어요. 그 뼈 이름이 중족골이고 이 중족골의 길이를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은 여기가 많이 아팠어요. 또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이게 길이를 줄여서 이렇게 보면 옆에하고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압력을 줄여주니까 발바닥의 굳은 살이 저절로 좋아지고, 물론 이것만 갖고 이제 수술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를 왕창 줄이면 여기에 통증은 다 없어지는데 옆에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쿠션 있는 신발을 신는 이런 수술도 가능하다. 자, 중요한 건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자. 그리고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통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운동은 중단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운동, 특히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붓고 통증이 있으면 집에서 꼭 냉찜질을 하자. 특히 아침에 발바닥 통증이 있거나 아침에 또는 통증이 일주일 이상 치료되면 꼭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발도 매우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